코로나가 이제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시기에 딱 터졌는데, 그렇게 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도 이제 줌 수업으로 변경이 되고, 집에 사니까 당연히 저는 더 공부를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평균 6등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의 생활은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1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하게 됩니다. 자퇴를 추천하는 유형과 비추천하는 유형. 일단 자퇴를 추천하는 유형은 없습니다. 네, 자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입시에 성공한 청춘들의 이야기, 청춘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이현재 선생님은 이제 자퇴를 하시고 정시를 통해서 이제 서울교대에 입학하신 선생님이십니다. 소개 한번 해주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인 2학년 20살 이현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현재 선생님의 청춘일기 편을 도와주실 우리 또 경어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현재 선생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어서 여기까지 오셨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경어진입니다. 우리 현재하고는 캠프에 갔을 때 처음부터 쭉 봐왔던 학생이고요. 특히 캠프에서 외에도 현재가 대안학교에 있을 때 국어 과목 공부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토요 공동체를 하면서도 만났던 아주 의미 있는 학생입니다. 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창 시절은 좀 어떤 학생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초등학교 때는 제가 되게 작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근데 그 작은 동네 안에 살다 보니 사실 학원 몇 개만 다니고 공부 조금만 해도 제가 제일 잘했었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때 든 생각이, 나는 커서 공부를 되게 잘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우물안의 개구리가 된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 저는 항상 제 자만감이 찌들어 살았습니다. 항상 나는 머리가 좋고 나는 공부를 잘하고 나는 뭐든지 잘하는 아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현재 서울대에 갈 거야. 네, 그렇게 서울대 갈 거라 하시면은 전 항상 아니다, 나는 하버드 갈 거다 생각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중학교 때 이제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사립중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시험을 치고 들어간 중학교니까 되게 공부가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제일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나는 항상 1등을 가져왔던 학생이고 항상 내가 제일 잘했으니까 여기서도 무조건 잘할 거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입학을 합니다. 그렇게 입학을 하고 첫 시험을 치렀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점수를 받게 돼요. 60점을 바로 받게 됩니다. 첫 시험에서. 그런데 사실은 저는 거기서 60점이란 점수를 보고 허망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위로합니다. 이건 내가 실수 때문에 60점 맞은 거다. 자기 합리화를 하는구나. 그렇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나는 원래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어쩌다 보니 60점이 나온 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험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성적은 제자리인데 오히려 공부를 제가 안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는 공부를 안 해도 잘할 수 있는 놈이기도 하고 중학교 성적은 입시에 아무 영향이 없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안 해도 난 어차피 잘할 놈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중학교 성적은 점점 바닥으로 치닫게 되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주변에서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아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중학교 생활은 항상 수직 하강하는 그런 성적을 그리던 학생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뭐 성적은 계속 수직 하강했을 거고 당연히 그럼 학교 생활도 충실하게 안 했죠, 사실은. 네,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 저희는 그때 사립중학교인데 기숙사 사립중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자습 시간이 있었는데 항상 자습 시간 때도 딴짓하고 맨날 자습을 안 하거나 도망가거나 그런 일상이 반복됐었죠. 그럼 이제 중3 때는 또 고등학교를 진학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때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뭐 부모님이나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던 게 있나? 그래서 부모님이 보다 못해서 저를 2학년 한 여름방학 때 빼냅니다. 다른 중학교로. 부모님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일반 중학교로 빼내시는데 거기서도 사실 공부를 저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학원을 가서 맨날 졸고 숙제도 맨날 베껴가고 이러니까 그때도 똑같이 공부를 안 했어서 사실 저는 제대로 공부한 기억이 잘 없어요, 중학교 때는. 어찌되었건 그럼 일반고로 이제 진학을 했겠네요. 맞아요.
그럼 고등학교 때 생활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 제가 기억에 남는 고등학교 생활이 정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가 이제 코로나 시대였단 말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시기에 딱 터졌는데, 그렇게 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학교도 이제 줌 수업으로 변경이 되고, 학원도 이제 코로나라 절대 문을 안 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항상 집에서만 살았어요, 코로나 때는. 그렇게 1학기를 보냈는데, 집에 사니까 당연히 저는 더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성적은 안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평균 6등급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의 생활은 여기까지예요. 왜냐하면 제가 1학년 1학기 때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애초에 그러면 공부가 아니라 학교가 가기 싫어서 자퇴를 한 거 아니야? 사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또 학교가 사실 재미없었기도 했고,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자연스레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학교에 흥미도 못 붙이고 이런 경우도 되게 있었던 것 같아서. 그 결정을 누가 했어요? 어머님이 뭐 추천을 해줬나 아니면 현재 쌤이 내가 자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야? 사실 자퇴라는 결정이 되게 쉽진 않잖아요. 되게 엄청 무거운 결정이라서 제가 먼저 생각하지 못했고, 어머니가 먼저 추천을 하셨고, 저도 한번 다시 돌아보니까 내가 여기서 2년 반을 학교를 더 다닌다 해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어머니 추천으로 자퇴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자퇴할 때에는 부모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현재 쌤의 본인 의견도 중요하잖아요. 그 둘의 의견이 다 일치가 되는 결정이 사실 사소한 좀 마찰이 있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창 시절을 거의 즐겨보지도 못했고, 근데 저는 아직 어리기도 했고 자퇴란 결정이 되게 무섭기도 했었어요. 또 주변에서도 한 번도 못 본 그런 상황이니까 좀 무서워서 그래도 나 학교 더 다니는 게 어떻겠냐라고 어머니에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저를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더 다녀봤자 지금 6등급 맞은 거 솔직히 회복시키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2년 반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 솔직히 말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환경의 변화도 필요했고. 그렇죠. 환경의 변화도 필요했고, 저도 어머니의 의견에 수긍을 하고 이제 자퇴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퇴까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퇴 이후에 이제 생활에서 어려웠던 상황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일단 대표적으로 교우 관계가 있죠. 제가 사실은 학교 학창 시절이 되게 부러워요. 사람들이 이제 학창 시절 얘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돌아다니는 고등학생들 봐도 되게 부러운데, 제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다 보니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전 친구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교우 관계 문제에서 제가 아마 가장 후회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자퇴를 한 상황에서 완전 누군가 나를 케어해 줄 수 있는 이 보호 테두리가 아예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럴 때 어떻게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고 조금씩 공부하면서의 그런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사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항상 방학 때마다 팡스카이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자퇴를 하면서 추천을 한 게 팡스카이 대안학교에 들어가자. 왜냐면 아무 툴도 없으니까. 고1이 엄청나게 어린 나이인데 혼자서 수능 준비하기도 너무 버거우니까 차라리 관리하에 들어가라 라는 생각으로 어머니가 팡스카이 대안학교 추천하셔서 그때 자퇴를 하고 바로 대안학교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캠프 경험도 있다고 했지만 14시간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았을 텐데 어땠어요? 사실 처음에 되게 적응도 못했죠. 왜냐면 이제 매일 펑펑 자면서 놀고 이런 아이인데 당장 14시간 공부하라니까 진짜 가슴이 갑갑하고 눈은 되게 뭐 껌껌하고 이러니까 공부하기도 힘들었는데, 사실 그때 생각해보면 제가 자퇴를 하고 바로 들어간 대안학교 3개월 정도는 진짜 공부를 하는 척만 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정도로 집중을 못했었고, 당연히 인간은 또 적응의 동물이잖아요. 항상 이제 14시간 앉아있고 같은 시간에 또 기상하다 보니까 또 몸에 또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2 때 되던 해에 보면은 그때는 생활이 되게 맞았던 것 같아요. 되게 그래도 공부에 좀 탄력도 좀 붙었고 공부량이나 이런 것도 좀 늘어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자퇴를 하고서 그 사이 간격까지 어쨌거나 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좀 체화가 됐다는 뜻인 건데, 그러면 이제 다른 학생들의 경우에 현대쌤처럼 자기주도 학습을 못하다가
이제 좀 할 수 있게 됐다. 이러려면 어떤 게 좋을지, 어떤 게 도움이 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되게 명확한 답변이 있어요. 절대 협찬도 아니고요. 절대 협박도 아니지만 저는 또 이제 팡스카이를 갔다 오니까 이제 또 자기주도 학습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되게 팡스카이가 또 14시간 30분. 사실은 되게 흔히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14시간 30분 주도 학습이라는 게. 그래서 팡스카이를 다녀오면서 어쩌다 보니까 그냥 되게 몸에 익듯이 자기주도 학습이 그래도 체화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고2 첫 수능을 본 소감. 첫 수험장에 들어가면서 든 생각이 나 다 맞아서 대학 캐스트 찍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저는 첫 시간이 국어 시간이잖아요. 그때 딱 처음 장을 펼쳤는데 그때가 국어가 되게 어려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국어 지문이 뭐였냐면 그때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지문이 있었어요. 그걸 펼치자마자 다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팍 들었어요. 그렇게 그 기억만 저는 아는 채로 뒤에 뭐 수학, 영어, 과학 이런 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딱 그때의 기억이 너무 강렬해서 망했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서 뭐 그렇게 제 첫 번째 수능 기억은 딱 국어 한 장면에서 멈춰 있던 것 같아요. 나는 얘 펑펑 울었던 것밖에 기억이 안 나. 첫 번째 수능 이후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주세요. 네, 첫 번째 수능이 제가 알기로 43333 뭐 이런 식으로 제 첫 번째 수능이 끝났어요. 제 두 번째 수능은 재수학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때 1월 달부터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든 생각이 딱 세 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절대 자만하지 말자. 저번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말자. 되게 자투리 시간도 다 활용해서 열심히 해보자. 세 번째는 그냥 별거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나를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공부하자. 지금 나를 완전히 연소해서 더 이상 태울 수도 없게 엄청 열심히 공부하자. 라는 세 가지 생각으로 했는데 저는 되게 첫 번째 수능이 되게 좋은 경험이 됐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땐 자기주도 학습 이런 것도 잘 몰랐는데 두 번째 수능을 치르면서 그때 든 생각이 그래도 내가 14시간 동안 앉아있고 그러면 내가 계획 세우는 방법을 아니까 나 스스로도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라는 걸 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수능 치를 때는 일정한 패턴으로 일어나고 일정한 패턴으로 집에 가고 그래서 나중에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하루도 안 쉬고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이 퇴근을 했냐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수능의 결과는 어땠어요?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았어요. 국어에서 이제 5개를 틀렸는데 그때가 이제 국어가 쉬운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3등급이 떴고 수학은 뭐 1등급 떴고 지구에 3개 틀리고 생명은 만점 받아서 311이라는 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 성적으로 어디 지원을 했어요? 고려대학교에 하나 원서를 쓰고 서울교육대학교에 하나 원서를 쓰고 하나는 이제 의대에 하나를 써봅니다. 그래서 결과는 당연히 의대는 떨어졌고요. 고대랑 교대는 둘 다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대랑 교대 중에서는 교대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나는 교사가 하고 싶은데 혹시나 사범대를 나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고대를 버리고 잘 교대를 가자라는 생각으로 교대를 갔습니다. 현재 쌤이 그래도 수학이랑 과학을 참 잘했어요, 그렇죠? 학생들에게 수학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무조건 수학 1등급 가능하다. 제 공부 방법이 막 특별한 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수학을 온전하게 시간을 쏟았어요. 예를 들어서 수학을 문제를 푸는데 막 답지를 돌려가면서 보거나 이렇게 절대 하지 않았고 일단 무조건 스스로 도전해봤어요. 한 번 막혔다고 절대 답안지를 들춰보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안 되면은 도형으로도 안 풀어보고 이게 안 되면 그래프로도 안 풀어보고 이게 안 되면 식으로도 풀어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면을 도전했고 저는 그리고 수학을 되게 양치기를 많이 했어요. 양치기라면은 되게 말이 좀 안 좋고 그렇게 보이잖아요. 진짜 이틀에 한 번씩 문제집을 다 풀 정도로 되게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풀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를 보기만 해도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가 다 작성이 되고 제 머릿속에서 그런 연습이 되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저는 사실 수학은
질보다 양, 양보다 질 이런 것보다 그냥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고 둘 다 중요한 과목인 것 같아요. 자퇴를 추천하는 유형과 비추천하는 유형. 일단 자퇴를 추천하는 유형은 없습니다. 네, 자퇴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퇴를 해봤지만 저는 물론 자퇴로 성공한 케이스지만 훨씬 실패 확률도 높고 너무 한 가지 길밖에 없을 뿐더러 자기 학창시절을 다 버리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고민과 고민 끝에 정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면은 자퇴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비추천 유형은 저 같은 성격이 아닌 되게 꼼꼼하게 뭘 잘 챙기고 뭘 하는데 집중을 잘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이 시끄러운 곳이나 뭐 어떤 환경에서 구애받지 않고 혼자 온전히 자신의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자퇴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피할 수 없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뭔가요? 청춘일기에 공식 질문이 있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 그 시절 현재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절대 슬퍼하거나 낙담하거나 그러지 않을 성격인 거 전 잘 알아요. 대신에 조금 더 겸손하고 조금 더 자신이 부족한 점을 찾고 조금만 더 침착하면 좋겠다. 조금만 더 천천히 가고 조금 더 주변을 살펴보면서 가라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피할 수 없는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청춘일기로 4행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띄워드릴게요. 네, 운 띄워주세요. 청춘을 빛내기 위해서 춘, 춘추를 바치세요. 일, 일이 hil비하지 마시고 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 여러분들의 날이 올 겁니다. 오, 준비 많이 했네. 자퇴를 하고 이제 수능을 보고 입시에 성공한 이야기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갖고 보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절대로 뭐 자퇴를 추천하거나 종용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생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건 결과론적으로 입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이 되게 매끄럽고 좋은 선택이라고 비춰질 수도 있지만 사실 현재쌤이 지나온 시간과 과정들은 정말 일반 학생들이 학교에서 노력하는 그 이상을 해왔고 그 이상의 어려움들이 있었던 과정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선생님의 이런 성공적인 결과물로만 보고 절대로 섣부른 판단을 하시면 안 되시고 이제 본인이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더 나에게 맞을지 어떠한 것들이 더 좋은 선택일지를 충분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름 캠프에서 이제 또 새로 오신 선생님들의 좋은 멘토 특강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선생님들 멘토 특강 내용을 우리 또 청춘 일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싶다, 듣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우리 유튜브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선생님을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